자, 반갑습니다. 일단 앞에 경기들은 뭐 어쩔 수 없게 못 갔는데 일단은 뭐 본방송 자주 와주시고요. 방송 늦게 하고 막 이렇게 업 안 돌리고 하면 천천히 데려갑니다. 일단 대한민국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. 자세한 건 아프리카 다시 보기 보세요. 뭐 보시는 분하고 안 보시는 분하고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분들이 뭐 바빠서 안 바빠서 10시에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8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 빨리 오세요. 일단 그래서 오버 봅니다. 뭐 일반승은 하겠죠. 근데 이렇게 주기는 싫지만 만승을 가기는 그렇다. 득점력이 좀 허수봉, 임동영 요 라인들이 좀 더 잘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승 배당도 잘 빠졌고 카타르도 뭐 만승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득점적인 부분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얘기했던 그 이란전이었나? 중국전에 뭐 했어요? 완패당했죠. 그리고 블로킹 얘기했었죠. 근데 일본이 그런 선수들을 봤을 때 V리그를 봤을 때 일본 V리그를 봤을 때 뭐 예상한 그대로 나왔어요.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반대로 먹이려면 어떻게 뭐 미들 브로커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서브가 잘해야겠죠. 근데 서브는 오히려 6대 0으로 중국한테 찌발렸어요. 그래도 전력상에서 일본이 우이긴 합니다. 그래서 오바가 더 빠른 퇴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는 죽어라고 3세트 가서 일본이라도 하고 일본 가능성 높게 본다면 일본을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은 인도 역배를 보고 굳이 보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음, 둘 다 이제 에이스급도 없고 히바리 빠지면 막 빠지는 부분들이고 물론 임팩트 봤을 때 제가 역배도 주고 프렌드 주니까 파키스탄 보겠죠. 근데 인도가 범실이 별로 없다는 거. 파키스탄 왔다 갔다 좀 심하고 잘하는 전력상에 봤을 때 인도가 잘하죠. 저이 파키스탄 훨씬 더 잘하죠. 근데 이제 이런 경기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팀보다는 뭐 별 기대도 안 하고 우리가 뭐 한국 수영 기대 안 했듯이 이런 팀을 가는 게 낫다고. 근데 그렇다고 또 그걸 찍을 건 아니고 저득점을 하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. 저는 그래 보고요. 중국은 이제 이거 결승인데 뭐 아까 여러분 여기서 시간 엄청 많이 뺐었는데 네이션도 마찬가지고 농구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코버 컵데이도 마찬가지고 토너먼트에서 일반승에 마연승에 똥배에 가려면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. 잠깐 뿅간다님 잠깐만 보내주고 근데 없으면은 몇 배나 풀엔이나 뭐 패스하거나 그게 이득이에요. 뿅간다님 보내드렸습니다. 스팸만 보세요. 여기다 발설하지 말고 질문 있으면 쪽지 하세요. 그래서 중국 보는 거고 뭐 어디 중국 쇼도 안 나왔고 이란도 세대 교체는 전혀 안 된 모습이고 뭐 사다시라든지 뭐 한국전력을 뻔했던 그런 선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뭐 중국이 또 셧아웃 할 실력이 그 정도에 지금 잘하는 급은 아니잖아요. 남배는 여배는 잘하지만 그래서 오버 보는 거고 뭐 둘 다 선택할 수 있다. 이래 봅니다.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뭐 언더 오바는 못 봐요. 중앙아시아나 뭐 약간 중동 팀들은 기준점은 별로 높게 안 받아. 좀 느릿느릿하고 아이솔레이션이고 아이솔레이션 안 먹히면은 좀 점수 때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강해서 유럽처럼 뭐 프랑스처럼 수비가 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 아스타나라든지 이런 팀에서 거의 뭐 차출이 매년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아까 밑에 팀이랑 다르게 이제 짬은 있는데 그냥 나이가 많아서 대체할 자가 없어서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뭐 그래도 30대 중후반이고 은퇴한 선수 있긴 하지만 뭐 계속 그런 같은 팀에서 진행이 되고 리그에서 뭐 엄청 다 리그에서 뛰는 건 없어요.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그 한 명 누구예요? 치조미였나? 한 명 막혀버리면 영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오늘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이렇게 반을 받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.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시아 유럽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거 많이생 찍을 필요는 없어요. 물론 정말 하려면 찍어야겠지만 축구도 마찬가지. 이건 다 많이 하잖아. 아시아 챔스도 그렇고 뭐 농구도 그렇고 이게 뭐 국한 여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. 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구는 은근히 갈 게 없고 배당이 잘한 놈은 막 2점을 받았고 똥배 받아서 하니까 국제적인 특징을 보여주잖아 아시아 자체가. 그래서 다득점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. 태국은 의미 없고요. 이 경기 그냥 뭐 쑤시고 말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요르단도 업템포 해가지고 태국보다 우위를 가지는 부분이 뭐
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런 거 가져가기 때문에 오버 보면 더 낫지 않겠나 싶고 요르단도 안 됐으면 18.5 못 받았을 짜임새 상당히 좋고 볼 잘 돌아가기 때문에 18.5까지 준 건데 굳이 배팅을 찍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찍을 거면 차라리 이란 마인을 찍겠죠. 그죠? 그 다음 필리핀하고 바레인은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농구 월드컵 때 다 봤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또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 연장선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. 이렇게 받으면 안 갑니다. 그렇게 3점도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리핀 프렌에 8.5에 5.5 이런 거니까 메리트가 있었던 거지 전혀 메리트는 없었다고 보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대가 안 나오고 빠른 속공에 3점 던지고 아이솔레이션하고 빨리 개인 공격하고 이런 게 아예 없지는 않겠죠. 다만 기준이 너무 크다는 거죠. 그 기준이 뭐 한 6.5, 7.5 줬어도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. 마인보다는 오버가 더 나을 거예요. 그래서 나는 프렌하고 오버 다 갈 수 있는 부분에 생각을 하는 거고요. 바레인 같은 경우도 뭐 없는 살림치고는 뭐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그 뭐 완전 저득점의 팀은 아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자득점 아니면은 필리핀의 마에는 메리트가 없다. 프렌일 때 메리트가 있었고 약팀 뭐 강팀 만났을 때 보통 유럽 팀들하고 붙었었잖아요. 그랬을 때 메리트 있는 거다. 요거로 필리핀이 그렇게 받았듯이 바레인도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도 이 정도 받으면 안 돼요. 솔직히 뭐 후루쿠 터지고 3점 터지고 했고 뭐 와타나베가 없든 말든 뭐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고 카무라까지도 지금 요번 일롱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UQ 골드킹스 그 엄청 존나 잘해.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양홍석, 송교창 3점 많이 좋은 양홍석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. 하드웨어 있고 내각 슛이 닿고 이런 애거든. 카타르가 아까 말했잖아요. 뭐야 용산고, 용산고도, 용산중, 용산고 2008, 2004년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지금 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봤고 그거보다는 이제 저득점. 일본도 뭐 안 터지면 다 먹고 지금 토가시 유키도 없거든요. 주전 보고 있는 지바제치에 토가시 유키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있잖아 160짜리 좀 조만하고 올백한 놈 있더라 이가. 토가시 유키는 모르는 사람 없겠지. 걔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마인도 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저득점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. 뭐 카타르가 어떻게 오버해서 이기겠어요. 지금 다 경험도 없고 2000년 후반에 고등학생 이런 애들 온 건데 지금 18, 19, 16 뭐 이런 애들 온 건데 경험도 없고요. 알겠죠? 그다음 한국이 결정하는데 인도네시아 일단 볼 건 없어요. 인도네시아 뭐 프로스포도 지금 안 나오는 부분들이고 대한민국은 뭐 아시는 선수 다 나오고 뭐 3점 좀 터진다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중국은 뭐 자국인 것도 있고 뭐 마인인 것도 있고 대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구 월드컵 때 저도 프렌 많이 받았어요. 정배보다는 실망스럽게 막 20점 이상 진 적도 있고요. 그다음 뭐 몽골 프렌은 몽골도 상태 똑같아요 그냥 정보가 미비하고 그냥 없어요. 한 명 삐었고 대만도 그런데 대만은 뭐라고 저 뭐고 몽갈인 대만은 뭐라 했죠? 그냥 뭐 가드들 존나 뭐 홍콩인가 가드들 존나 데리고 왔다고 했죠. 그래서 나는 대만은 누가 마인을 갑니까? 그렇다 홍콩 굳이 보면 프렌인데 홍콩 산마리노 뭐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은 변방급인데 뭐 키에 보르데 이런 애들 있잖아. 키에 보르데는 요번에는 좀 아니던데 다득점 봅니다. 알겠지? 배구는 뭐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서 본 거고요. 대한민국 이기긴 이길 거야. 이기긴 이길 거고. 일반성만 보고 나머지는 별로 메리트 없고요. 이거 자체가 우리 뭐 어차피 방금 별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반대만 주고장창 갔잖아. 실처럼 문제 없었고 리시브도 너무 안 되고 그지? 그래서 그래 봅니다.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거 배구 다 설명했지 않나? 그래서 설명했고 농구도 설명 다 했고 1야 볼게요. 묘미는 어제보러 끝났어요. 어제 이기고 오늘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노? 그리고 1대0이고 6점 나와서 그지를 할 수 있는데 할 거면 마인슨까지 봤잖아. 아이고야 그게 근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야구 전에도 뭐 토고 했고 아까 얘기했지. 그래서 언다임 역구성 보고 뭐 이것들도 마인은 못 가. 제정신 아니긴 해. 니가 가라 3이야. 지금 우리나라 국야 SSG 기아랑 똑같아 맞지? 아줌마 잘하고 그제? 요민 있는데 그래서 뭐랬노 아까 감독 다 사퇴하고 순혈주의 없애고 보강도 좀 하고 미리미리 얘들 요미 준비도 안 했어. 준비가 아니고 그냥 해서 되면 되는 기고 안 되면 안 되는 기라. 그러니까 순혈주의 뭐요 감독도 바꾸고 규율 같은 것도 좀 빼고 이걸 해야 돼. 좀 약간 양키스랑 좀 비슷해. 양키스 좀 망했지 요미도 망했잖아. 약간 순혈주의 정통구당에 맞잖아.
양키스도 뭐 수염하면 안 되잖아. 뭐 줄 있고 뭐 하면 안 되고 이제. 뭐 그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좀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한다. 너무 철보통 야구라서. 멤버가 없으면 우리 아루에요. 사카모토에 오카모토에 아키히로에요. 뭐 멤버 갖고 하는 거 알지만은 그다음 나카타 쇼에다가 뭐 또 한 방 치줄 수 있고 군데군데 끼어 있고 그죠? 투수도 뭐 웬만큼 아카 없이 뭐 다카 뭐 이렇게 다 하잖아. 토고라든지. 뭐 이 정도 날 거 아니잖아. 근데 그지? 전통도 뭐 들어가고 한신한테는 거의 뭐 라이벌인데 한 번 이기고 다 닦이고. 그나마 이렇게 가능성이 있었던 게 히로랑 야쿠한테 많이 이겨서 그래. 그거 말고는 별 볼일 강팀 있는 선수들이 없었어. 한신은 뭐 니시유키가 불안한 건 사실이고 한신 뭐 야쿠르트 설명할 건 없고 투수들 여기는 치고받고 많이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. 그래서 뭐 승할 마인승 오버 보는 거고 비중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. 굳이 볼 거면 마인승 가야 되는 경기고 제가 마인승 안 가는 경기들은 별로니까 그런 거야. 아니면 언더오버 가면 되니까. 와쿠이 나와도 히로가 지금 7점 냈다 1점 냈다 별로 안 좋죠. 뭐 토코다 피칭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했는데 이제 마인승 안 했을 뿐이고 그때 뭐 한신이랑 붙었을 때요. 근데 뭐 언더 양상은 해줬어요. 와쿠이는 이제 은퇴해야 되고 뭐 설명할 게 없고 저는 정말 오래돼서 한 번 잘했었고요. 요번 시즌에. 그리고 뭐 주니치 타선은 뭐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 주니치랑 히로 붙었을 때 언더 제일 많이 5.5 언더 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놈들이 이 둘이거든요. 연장 많이 가고 연장 가서 적특 나고 비중을 내가 따져봤어요. 몇 년 동안에. 뭐 대표적인 모리시타랑 또 이제 뭐 히로토 나올 때 더 심하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고요. 그다음 치바는 오바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뭐 이미 좀 플랫폼 뭔가져서 니오넴은 이제 좀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. 근데 이게 약간 요 특성을 좀 보인다고 했죠. 뭐야? 얘 둘이만 만나면 점수가 너무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. 그리고 6점씩 난다 이거야. 그러니까 두 팀에서 볼 수 없는 컬러가 반대가 이기는 이거예요.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. 상승 그냥 지극한 상승을 보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오버 볼 수 있는 거고. 그냥 굳이 또 니오넴 승을 찍을 필요는 없잖아. 그리고 미마도 원래 연승 연패 잘 끊어주고 곱참으로써 작년에도 그랬거든요. 승 먹어주고 얘도 잠깐 부상이 엄청 많았어. 특이폼 이제는 특이폼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다득점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소프트 뱅가드 두 번 경기 했던 거 봤을 때는 물고 넘어지면 니오넴은 의미가 없고요. 솔직히 이 경기 자체가 그렇다고 뭐 역배 프렌 추천하는 건 아니고 다득점 기반 돼야 우리가 뭐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오버를 가시면 되겠죠. 그다음 세이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소탄이도 문제가 없었고 세이브 쪽을 보려면 언더나 뭐 프렌이나 이쪽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리스는 청개구리 같이 우승을 하니까 제대로 6점을 내고 어제도 그래 어제는 뭐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, 전력상에 뭐 타격 치는 건 하고 마츠모토도 뭐 별거 없고 이마이도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이토도 뭐 불안정한 전력이고 그러니까 뭐 오버 보는 거고 KT는 일단 오버 우선적으로 보고요. 갈 건 풀에는 갈 필요 없고 역배승 보도록 하고 접전의 경기에 마이너스 LG가 강점 가지진 않아요. 그리고 김윤식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에 39 던진 것도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못해요. 왜냐면 그냥 바로 선발 가는 게 좀 좋은 코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기를 안 뛰어보다니까 좀 영감독이 뭐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안 도는 부분들도 윤식이한테 이제 윤식이도 늦게 출발했잖아요. 별로 긍정적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배재성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니고 뭐 LG가 이기는 경기는 그 하나 경기는 이겨야 되니까 이겼던 그런 거고 음, 굳이 뭐 LG 승에 갈 거면 마인승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 전형적인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고 KT도 뭐 지는 경기에도 최소한 따라가거나 뭐 아니면 오버 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LG 1.5에 뭐 윤식이라서 뭐 그런 건 아닌데 별로 메리트성을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. LG 마행 갈 거면 그냥 오버 가든지 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KT 역배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. 역배를 갈 거냐 오버를 갈 거냐 물어봤을 때는 그냥 배당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뭘 가져가시나의 차이고. 그 다음에 SSG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없고 뭐 에이스 했고 라쿠텐 예약하고 뭐 치는 놈 없고 에이스가 대줘야 된다 해서고 뭐 다섯 선발 다 작살했는데 엘리아스가 지금 괜찮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가는 거 두산 김동준은 깐 게 없죠. 문동준은 뭐 폭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동준은 뭐 잘한 것도 얘기한 게 없었고 뭐 신인이 뭐 이 정도면 뭐 기본빵 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
두산도 뭐 주말 경기 보고 NC전에 보고 이런 거 봤을 때 중요한 경기 봤을 때 허경민의 홈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좀 술수 엘리아스 보고 왜냐면 안 갔잖아요. 저가 쓱 갈 때는 쓱 갔잖아. 승마는 그때는 이제 하나라서 간 거고요. 우리가 해줘서 고맙긴 한데 시가 발 뻔했어. 딱 말만 했거든. 네. 요거는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요. 알겠지? 그것도 뭐 스코 홈경기인데 뭐 홈 마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승마해줘도 고맙잖아. 그리고 두산은 안 갔으면 좋겠고 프렌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삼성은 뭐 도찐 개찐이고 안정성 보여주 투수든 타자든 뭐 하니까 이거 삼성 안 보는 건 끄덕끄덕 할 거고 이제 언더오버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실 건데 와이드는 일단 상당히 무섭죠. 왔다 갔다 심하니까. 그리고 하나도 뭐 LG전에 1점 난 거 맞기는 맞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길게 끌고 가는 힘은 하나가 생겼다고 봐요. 순위랑 상관없이. 저는 뭐 굳이 언더 볼 건 아니고 또 좌우기하고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일단 삼성의 불펜은 어떻게든 점수를 또 우르르 주고 그다음 하나랑 삼성 했을 때 참고로 저득점 경기가 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찔끔찔끔 하든지 하나가 지든지 좀 저득점 경기 양상이 좀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번 연도에는 삼성이 안 터질 때였어 8월 달에. 근데 안 터질 때도 삼성이 이길 때도 삼성이 대승을 거둬서 이기고 이런 부분에서 언더 보기는 어려워요. 페냐 하나 보고만 가긴 어려워. 페냐랑 주말에 LG 했던 경기를 보고 그거 보고 언더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. 뭐 돼야 뭘 언더를 가고 와이드노도 되고 페냐도 되고 그다음 하나도 지금 거의 이쑤시개 뭐 쓰게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험실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완전 실험실은 아니고 또 어느 정도 나온 선수들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보고 그다음 NC는 뭐 제가 뭐 처음에 막 기하지만 결국 아니죠 그죠 아니고 근데 언더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막 갈 사람은 가요. 내 원망할 거면 마인승 가시고 마인승이 1.5 마인승 배당이랑 똑같잖아요. 그리고 패디 나오면은 우리가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. 최승용 경기 때 뭐야? 아 이거 하면 하는 게 맞고 마인승도 맞고 원적이긴 한데 뭐 물론 그때 투아웃 양의지가 홈런 쳐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 패디 나오는 경기들 잘 생각해봐요. 그래 안우진이랑 또 다를 게 없어요. 언더가 더 좋아요. 에이스의 숙명이 어쩔 수가 없어. 패디가 만날 때 1선발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똥짜발이가 만들면 엄청나게 간단하게 패디가 승을 할 것 같잖아. 근데 경기들 보면 19승을 하는 도중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초반에 해서 이긴 경기도 있지만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연규를 좀 봐야 되거나 시운이를 좀 봐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. 그리고 일단 중원이도 뭐 뭐라 하긴 하지만 일단 많이 빠진 상태고 서호철도 NC 입장에서 안 쓸 수도 있고 박스혁이도 올리려고 했는데 포수가 중요하잖아. 근데 또 부상을 당해서 퓨처스에서 바로 부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아닌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 썼단 말이야. 그럼 부수 중에 분명히 있겠지. 박대원이 티 나올 수도 있겠고 안중열이 티 나올 수도 있겠지. 둘 중에 하나는 최소 나온단 말이야. 알겠지? 그리고 또 뭐 NC를 보고 있지만은 기아 같은 경우 타격적인 요소 다 떨어졌잖아. 지금 가는 게 이유가 딱 큰 이유를 그틀을 보면은 이유가 두 가지 아니야. 패디라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김건국이라서 안 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내일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 또 더블헤더도 있어. 무조건 게임 빨리 해야 돼. 기아는 경기 많이 난 게 처음엔 좋았거든. 근데 지금은 안 좋아. 많이 남은 게 내가 일정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안 좋더라고. 그래서 뭐 그거는 감안을 하는데 뭐 1만승까지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. 1만승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. 근데 1만승 이런 거 또 가갖고 올릴 것도 없네. 뭐 여기 승 갈까? 1만승 가서? 그러지는 마. 오늘 뭐 여기 히로시마 승 가고 이렇게 갈 거야?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. 무슨 화요일부터 그렇게 가냐? 그 잘못되면 어떡할래?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지. 잘못되면 어떡하려고? 왜 잘못되는 걸 생각을 안 해? 아니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인생이 그렇게 다 흘러가나 배팅 흘러가나 안 되면 화요일 첫 번부터 꼬이잖아요 형들아. 기분 하는 거 오늘 5배 4배고 조합 갈 것도 많은데 그렇게 가는 게 낫죠. 오케이. 그리고 힌트 얻으려면 방송 와서 들어야 고 저게 제일 꼽고 넣었다 뺐다 그 바보짓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알겠지?